이번에 읽을 책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도다라는 제목의 월터 러셀 미드의 글입니다. 물론 이 안의 내용들을 제가 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흥미로운 찬성 반대를 떠나서 평가를 배제하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미국적 전통, 앵글로색슨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냈으며 그 뒤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아니죠.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폭력적으로 국제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이 현대사에 대해서, 근현대사에 대해서 미국의 가치가 어떻게 승리를 가져왔는지 늘 적고 있는데요. 미국은 폭력적으로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보수적인 힘이며 낡은 권력구조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이념으로 바꾸고자 하는 혁명적 힘이기도 하다. 미국이 지지하는 정치혁명은 중국 같은 중요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급진적 변화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하는 경제혁명이다. 자, 이제 1차 대전 얘기입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아 역사적 필연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파리에서 윌슨은 1차 대전을 억압적 체제와 자유로운 체제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 전쟁에서 자유가 승리하는 것은 곧 자유의 정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도덕의 힘이 전 세계에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거스르는 사람은 누구든 큰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성경에서 비롯한 것이긴 하지만 사랑이 빠진 자본주의, 신빈곤의 문제를 불러오고 율법이 빠진 자유주의는 동성애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얘기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평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가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의 유명 인사들은 혁명적 제안을 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전쟁을 불법이라고 선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표적 지성인 존 듀이, 대표적 성직자 존 헤인스 홈스, 크리스천 센츄리 주필 찰스 크레이턴 모리스는 미국 전쟁금지위원회 활동을 지지했다. 그 결실이 바로 전쟁 불법화를 선언한 켈로그 불이앙 협정이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을 했고 일본은 잠시 자유주의 실험을 거친 뒤 중국을 침략했으며 무솔리는 국제연맹의 반발에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소비에트 타르미도르의 신경제 정책은 결국 스탈린 시대의 대규모 기아와 테러 숙청으로 변질됐다. 이제야말로 테니슨이 말한 EU 의회와 세계 연방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좀 섬뜩한 얘기인데. EU의 의회를 만드는 일은 샌프란시스코가 맡았다. 유엔 원장이 작성되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바야흐로 세계가 그토록 갈망하던 희망찬 새 시대로 나아가리라며 찬가를 불렀다. 이제 9일 이후로 나옵니다. 조지 부시와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 미국은 전 세계에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사회 복음을 설파했다. 비밀이 밝혀졌다. 평화의 공산주의자들은 패퇴했다. 300년간 전쟁에서 영어권 세력은 내내 승리했다. 달리 말하면 영국이나 미국 혹은 두 나라는 17세기 후반 이래 그들이 참여한 모든 주요 전쟁에서 늘 승리했다. 그랬죠. 그러나 사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과거 얘기입니다. 앵글로색슨의 승리라는 건 과거 얘기고요. 미국의 네오마르시즘이 번지면서 미국 교회의 쇠락과 미국 사회 전체 퇴조로 이어지고 있죠. 그 결과 한국교회 사명, 대한민국의 미션은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도다. 아이작 뉴턴의 물리학, 애덤 스미스의 정치경제학,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의 헌법이론, 찰스 다윈의 생물학이론, 찰스 다윈이 나오네요. 찰스 다윈의 생물학이론은 모든 세계가 운동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사상가들은 종교적인 외골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질서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처럼 자연적인 자유활동에서 생겨난다는 그들의 믿음은 영어권 세계의 강력한 종교적 신념을 상당 부분 강화했다. 무제한적인 자유활동을 통해 질서정연한 고도의 사회가 생겨나고 그것이 곧
세계가 형성되는 방식이라고 보는 견해는 앵글로색슨 세계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들어간다. 그 견해는 개인주의와 낙관주의를 나오며 이른바 휘그담론에서 정점에 달한다. 이것은 자유사회의 느리고 점진적인 진보가 앵글로 아메리카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역사에서 지배적인 힘이라고 보는 역사 이론이다. 네. 이제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교과서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참고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신은 누구 편인가? 자유세계와 악의 제국 간의 징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간의 싸움은 실존했으며 크로멜이 스페인과의 무자비한 전쟁을 호소한 것처럼 항구적이었다. 근현대 역사가 바로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앵글로삭슨의 기독교 문명이 바탕이 됐다는 거고 항상 이겼다는 겁니다. 크로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한 사람이죠. 크로멜과 레이건의 유사점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 레이건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환히 밝히는 자유의 횃불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선과 악의 대립으로 본 거죠. 크로멜 얘기를 더 하고 있네요. 크로멜은 아마 자기 정책의 두 가지 요소고 신을 위한 싸움과 국익을 위한 싸움을 하나로 통합해서 영국의 국익이 곧 신의 섭리라고 주장했으리라. 영국의 이익과 신의 이익이 하나라면 영국으로서는 꼭 먹고 알 먹기 인셈이다. 크로멜의 연구에서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뒤엉켜 있었다. 이게 앵글로색슨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마치 홀리와 성전을 하듯이 말입니다. 프랑스의 절대 군주들이 지배하는 악의 제국은 1763년에 드디어 괴멸되었다. 악의 제국이 정의의 세력 전체와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악의 제국은 역시 낯익은 범죄들을 일삼았다. 인권 침해, 절대 군주제의 고집, 영국 파괴의 음모를 꾸몄고 배신을 밥 먹듯 하기에 협상도 위험하고 평화는 불가능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의 대립이 그렇다는 거죠. 앞서 스페인 합스부르크나 프랑스 부르봉 왕실처럼 나폴레옹은 영국의 가치관과 문화를 증오했고 절대 군주제를 수립하려는 자유의 적이었다. 따라서 그와 싸우는 일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거의 전 인류가 힘을 합친 덕분에 나폴레옹을 세인트 헬레나로 추방할 수 있었다. 다음 세기에 사탄은 영국에게 긴 휴식을 주었다.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이렇게 현실에서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일 뿐 새로운 악의 제국은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다. 19세기 말에야 비로소 독일의 카이저 비렐름 2세가 과거 펠리페 2세, 루이 14세, 나폴레옹 1세가 했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2차 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조지, 영국의 수상입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독일의 새로운 철학은 기독교를 파괴할 것입니다. 타인의 희생을 병적 감상주의로 바라보게 하고 독일인의 입에 초라한 것을 떠넣을 것입니다. 자유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죽을 것입니다. 영국이 구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사탄이 다시 칼을 들고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려 한다. 소국들, 영국 해군, 영국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와. 20세기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은 함께 싸웠다.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크로멜, 에디슨, 피트의 논거를 되풀이했다. 윌슨과 로이드 조지, 처칠과 루즈벨트, 대처와 레이건은 모두 악의 제국을 타도한다는 전통을 등에 업고 여론을 움직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파렴치한 선배들처럼 비렐름, 히틀러, 히로히토, 스탈린, 브레즈네프는 악한 일을 자행했다. 사악한 철학으로 도덕을 무시했고 잘못된 힘은 인권과 국제법까지 침해했다. 따라서 모든 훌륭한 민족은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들은 세계 제패를 목표로 삼고 스파이를 동원해서 영국과 미국을 내부로부터 공략하려 한다. 그들은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를 쓰기도 하고 독수리, 철십자, 일장기를 상징으로 삼거나 완장에 망치와 낫이 그려진 완장을 차고 다니기도 한다. 네. 복음주의자 빌리 썬데이는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 기독교와 애국주의는 동의어이며 지옥과 반역자도 동의어다. 독일이 벨기에 등지에서 저지른 만행에 관해 브루클린에서 400회 강연을 한 목사도 있었다. 1차 대전 때 얘기입니다. 독일은 나폴레옹, 자코뱅, 부르봉, 합스부르크처럼 전 인류의 적이 되며
되어서 영미 두 나라와 정면으로 대립했다. 근현대사에 대한 정말 압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세계무역센터 테러 9일 후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해묵은 논리를 되풀이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쟁에서 항상 자유와 공포, 정의와 만행이 공존합니다. 신은 그 양자 간의 중립이 아닙니다. 부시가 악인이라고 낙인 찍은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이다 조직은 세계 지배라는 해묵은 목표를 추구한다. 그 목표는 세계를 개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근본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항상 이렇게 주장한다. 미국의 투쟁은 전 세계 선한 사람들의 싸움이며 아프간의 권리, 무슬림의 자유, 선의를 지닌 모든 민족의 안전을 위한 싸움이다. 악과의 전쟁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 앵글로색슨의 가치는 뭐냐면요. 앵글로 겔트 섹션 노르만족의 인도 아래 모든 나라들이 한데 뭉치는 것이고 거대한 연방이 장차 전 세계를 포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해 왔다는 겁니다. 거대한 연방. 사실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긴 한데 성경을 원용을 하죠.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심과 정욕이 극복되지 않는 앵글로색슨주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평가를 배제하고 일단 보겠습니다. 그는 이런 결론이 성서에 나와 있다고 했다. 무역, 영어, 민주적 정치제도, 기독교 신앙은 앵글로색슨족이 세계에 전하는 축복이자 그들이 사용하는 훌륭한 도구이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자, 2002년 10월 오사마 빈 라덴 9.11 테러를 한 자죠. 미국인들이 보내는 메시지에서 앵글로색슨과 유대 세력의 적들이 오랜 기간 확인해온 주제들을 요약했다. 반미주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인을 간통, 동성애, 술, 도박, 고리대금의 민족이라고 부르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문명이라며 다격도로 고발한다. 이 앵글로색슨의 전쟁. 그런데 이 기나긴 전쟁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승리다. 엘리자베스 1세 아래 앵글로색슨은 유럽 내외 반자유주의 세력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앵글로 아메리카인의 힘에는 힘, 돈에는 돈으로 맞섰으며 적들은 여러 차례 수모와 굴욕을 겪은 후에 앵글로색슨 질서에 적응하는 법을 깨우쳤다.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영어권은 동맹자가 있었지만 단독으로 나서는 경우도 많았다. 유럽 전역이 단일한 어둠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즉 스탈린, 히틀러, 나폴레옹, 루이 등이 승리를 눈앞에 두었을 때가 그런 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환호했고 앵글로 아메리카인들은 터무니없는 시대착오라며 비웃었다. 대결이 벌어질 때마다 앵글로 아메리카 체제는 점점 더 강해졌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갈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바탕을 둔 세계 무역 체제를 수립했다. 그들의 적은 그에 저항하면서 앵글로색슨 세계의 파괴적 영향을 막아내기 위해 장벽을 세웠다. 그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앵글로색슨인들은 이것이 바로 신 혹은 자연의 힘이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믿는다. 네.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금융기술, 마케팅, 소통의 여러 가지 혁신을 낳았다. 이와 같은 개방사회 통상 강대국의 기본 공식은 해상 강국으로 가는 비결이었고 지난 400년간 역사를 이끈 주요한 동력이었다. 대륙 열강은 돈이 많이 든 황폐한 대규모의 전쟁들을 치렀지만 앵글로색슨은 상대방의 식민지를 빼앗아 글로벌 체제 속에 안전하게 몸을 숨긴 채 파워 전략의 결실을 차지했다. 영국군은 바로 이 기법으로 프랑스를 인도와 북아메리카에서 몰아냈고 네덜란드에서 케이프 식민지를 탈취했다. 미국은 식민지 독립운동을 지원한 뒤 신생국을 미국이 구축한 글로벌 경제 체제로 끌어들였다. 제국의 고질적인 결함은 언제나 다른 나라를 정복한 뒤 계속 지배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에 비해 질서의 이점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질서 혹은 제국은 단지 외피에 불과한 게 아니라 무역로, 시장, 점유율, 금융시장, 각종 관계의 문제다. 전쟁이 끝나고 세계시장으로 복귀한 나라들은 앵글로 아메리카 질서가 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지난 전쟁의 전리품으로 무장한 앵글로 아메리카는 더 나은 조건에서 거대한 국제적 권력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세계 정치를 하나의 장편 소설에 비유한다면 그 줄거리는 해양체제가 네덜란드에서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걸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로 비유를 합니다. 베르그송이 만들고 포포가 채택한 용어가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라는 개념인데요. 닫힌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 관습, 도덕, 법이 서로를 강화한다. 부족이나 시족은 자연의 길을 걷는다. 관습의 침해는 신들에 대한 반란이다.
이게 바로 닫힌 사회의 특징입니다. 열린 사회는 변화의 충동이 충족되는 사회 형태다. 관습의 강제력이 사라진다.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자유가 절대화되다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율법과 유예와 경계를 넘어서는 자유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자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상대적 악, 절대적 악이 아닌 상대적 악의 구별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현대 열린 사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넓게 열렸다. 노예제가 사라지고 여성이 투표권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 베르그송은 포포보다 낙관적인 진보의 철학자였다. 반동이 계속 승리해도 인간 사회는 갈수록 열린 상태로 나아갔다. 현대는 중세 유럽에는 없던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허용했다. 인간의 정치제도에 아무리 결합이 많다고 해도 인간 의식은 분명히 원시적 과거보다 발전했고 미신의 전제로부터 멀어졌다. 세계는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 폐지론, 여성 참정권, 민권운동 같은 꿈을 추구하는 운동은 세속적 비종교적 인물들이 이끌었으나 그 바탕에는 당면한 목표를 초월하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겪고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다. 이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그랬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에서. 영어권 세계가 앞장서서 서쪽으로 진출하고 글로벌 무역의 선두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회들보다 탈종교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실제로 영국은 20세기 종교로부터 더 멀어졌을 때 선두 자리를 빼앗기고 글로벌 파워가 약화되었으며 자본주의적 사회 변화의 첨단으로부터 후퇴했다. 미국은 20세기 후반 기술 경제적 이득을 확대했을 때 과거에 미국 사회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각성 운동에 비교할 만한 종교적 부흥을 겪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제가 100%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바로 종교적 열정이 식어가면서 자유가 극단화돼 버리고 사단은 또 자유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나 낙태 같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수백만의 영어권 주민들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손을 신의 역사에 작용하는 손이라고 믿었다. 신의 역사에 작용하는 손이라고 믿었다. 즉 신의 손이 악에서 선을, 혼돈에서 질서를, 빈곤에서 진보를 가져온다고 여겼다. 자, 여기 이제 진보라는 표현이 섞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민주당과 맥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민주당에 워낙 신사회주의, 네오마르크시즘이 많이 들어가서요. 동성애 낙태를 매개로 해서 좌익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힘이 약해지고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강화되어 있죠. 미국이 쇠락하면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사의 그 배경에 있는 앵글로색슨 배경에 있는 기독교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사람은 역사 과정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종의 위대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그 혁명적 잠재력이 세계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은 신과 만물의 본성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회는 점차 현명해지고 온화해지고 계몽화되고 문명화된다. 자본주의적 진보를 얘기한다. 자본주의적 진보. 미국은 신에게서 사명을 받았다. 미국의 행복은 미국인들이 그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네.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면에서 한국 사명, 한국 교회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자본주의 질서의 밝은 빛 때문에 문화, 종교적 가치들을 위협받거나 위압당하는 사람들, 자본주의의 빛나는 번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미국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인의 언덕 위의 도시, 자유의 성이라고 숭상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시무시한 새로운 바벨론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의 가장 큰 재산은 천연자원이나 농토가 아니다. 은행에 있는 돈도 아니다. 국민 전체의 심성과 습관이다. 이 국민들은 자치에 익숙하며 진취적 정신을 장려하고 온갖 종류의 자발적인 사적 활동에 선뜻 참여한다. 그들은 수백 년 전통의 질서 정연한 자유에도 익숙하다. 이러한 인적 사회적 자본은 무엇보다 귀중하고 가장 얻기 어렵다. 이 부분을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자유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다른 경제 정치 체제보다 인간 본성에 더 잘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유민주주의에게도 적이 많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미국이 이 앵글로삭슨주의가 과연 쇠락하겠는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적 박해와 차별은 종교개혁의 열정이 사그러진 한참 뒤에도 영국 사회의 현저한 특징이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은 지금까지도 정식 기소가 가능한 범죄다. 그러면서 LGBT 얘기 얼마나 규제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게 옛날 얘기죠. 네.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온 것이 맞지만요. 또 그 뒤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었던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자유와 자본이 절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무너져버린 자유주의는 동성애 낙태 같은 것을 불러오고요. 또 사랑이 빠져버린 자본주의는 신빈권, 이른바 양극화라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상대적 악이죠. 절대적 악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자본주의, 또 하나님의 율법과 윤례와 경계를 지키는 자유주의가 돼야 됩니다. 네, 이 책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